70세의 남편 최민철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 절반은 아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첫사랑에게 남겼다. 반평생을 돌보고 사랑한 나에게는 너는 현숙한 여자야 란 한마디만 돌아왔다. 서늘해진 마음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신랑복을 입은 최민철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하나, 결혼식이 바로 시작되는데 뭐 하냐? 나는 샴페인을 들어 그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말했다. 이 결혼식 취소하는 방법 생각 중이야. 귀찮은 소리가 밀려들었다. 눈을 떠보니 최민철이 신부실 문 앞에서 시계를 보며 다그치고 있었다. 낯익은 장면들. 내가 최민철과 결혼하던 날로 돌아온 것이었다. 밖에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빨리 나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한 말투. 예전엔 성격 탓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다. 대학 시절 내 첫사랑이었던 최민철. 그와 이지청의 러브스토리는 캠퍼스 전설이었다. 그런 그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널 계속 좋아했다고 고백했을 땐 날개 돋친 듯 달려갔다. 아이까지 생기며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전부 이지청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고 아이는 부모님께 복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비싼 양복에 샴페인이 스며들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시간 내줬는데 이게 무슨 예의야? 차갑게 응시하던 내 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품에 날아갔다. 화장실 거울 속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내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문을 나서자마자 최민철이 팔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게? 내가 손을 뿌리치자 문 뒤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언니, 제가 여기 있음 싫으신 거 알아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심한이 그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순수한 외모의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최민철 옆에 서자 오히려 내가 신부보다 더 어울리는 것 같았다. 전생에서도 그녀는 우리 결혼식에 찾아왔었다. 축의금을 건네며 애매한 말을 남겼고 그 후로 우리 동네 전체가 나를 제3자로 옳은 여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다. 최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축하하려 온 거잖아.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겠어? 나는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최민철. 내 부모님이 내 보물인 이지청의 평판이 안 좋다고 결혼을 반대하자 날 끌어들인 거잖아. 집안 배경도 비슷한 데다 부모님 기분도 상하게 할 수 있고 일석이조였지? 너 나 좋아하지 않잖아. 그럼 이혼하자. 내 말에 최민철의 얼굴에 흠칫하는 표정이 스쳤다. 결혼도 맘대로, 이혼도 맘대로. 내가 너한테 부릴 수 있는 사람 같아?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내가 비웃었다. 그럼 뭐야? 내가 황금이야?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해? 이지청이 그렇게 소중하면 왜 정실로 안 들인 건데? 우리 말다툼 소리가 커지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심한 씨, 오늘은 결혼식인데 작은 일로 싸우지 말아요. 이지청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해 보이는 말투와 예쁜 얼굴이 오히려 내가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화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다 들어줄 테니 지금만 참아주세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화풀 기회를 안 쓸 수 없지? 순식간에 다가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세게 맞은 그녀는 케이크 위로 넘어져 온몸이 크림으로 뒤덮이는 추태를 부렸다. 전생의 억울함이 떠오르자 발로 몇 차례 더 걷어찼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날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 최민철이 말리러 오자 그의 뺨에도 따귀를 날렸다. 상장사 대표들까지 놀라며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비웃었다. 기분 나쁠 때 풀어도 된다며? 최민철과 이지청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주변의 술렁임에 뭐라 하지 못했다. 최민철이 이지청을 부축하며 내게 경고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지만 이건 안 끝났어. 그래서 나는 웨딩드레스를 휘날리며 최가 소유 쇼핑몰로 직행했다. 몸에 붙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가장 비싼 옷들과 1000만원대의 시계들을 골라 담았다. 다 최민철 계정으로 처리해요. 점원이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정리해줬다. 전생엔 최민철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빈민처럼 살았던 기억이 났다.
이제 와서 돈 쓰지 않으면 바보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지청이 막아섰다. 최민철 관심 끌려고 이 지거리 한 거야? 부은 얼굴로 환한 목소리를 내는 그녀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내가 팔을 뿌리쳤다. 내가 원한 남자 넘겨줬는데 왜 화내? 이지청이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심한 씨,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콧방귀를 뀌었다. 휘둘리면 어쩌려고? 심한. 안심해. 나 이미 민철이랑 헤어졌으니까 넌 본처잖아. 난 외국으로 떠나서 그에게서 멀어질 거야. 용서해줄게.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모든 고비를 넘겼어.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역겨울 뿐이야. 빗고는 어조로 말했다. 그래. 내가 그를 내게 양보한 거잖아. 겉으로는 연락 안 하면서 뒤로는 연락하고. 그녀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심한. 너 오늘 한 행동이 민철 체면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알아? 원래 집안도 안 좋으면서 사람도 볼품없고 미친년처럼 굴면 사람들이 민철을 어떻게 볼 것 같아. 아, 최민철 대신 나한테 따지러 온 거구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랑 헤어지면 그런 걱정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내가 떠나면 내가 차지하면 되잖아. 왜? 넌 못했어?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심한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너, 감히 나를 그렇게 말해? 우리 이미 아무 관계도 없잖아. 담쟁이 덩굴처럼 흔들리던 그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내 바지자락을 움켜쥐던 그녀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는 집에 돌아왔다. 곧바로 그 영상이 실검 1위를 차지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사납게 윽박지르는 악녀. 이지청은 연약한 여인처럼 보였다. 그녀와 최민철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낱낱이 까발려지며 사람들은 SNS에서 그들의 사랑을 찬양하고 마케팅 계정에 선동된 네티즌들은 내게 돌을 던졌다. 심지어 집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변태 소포를 보내는 극성 팬들까지 생겨났다. 결국 이사를 강요당했지만 이 복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증거를 수집하던 중 최민철에게 발각되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가 발로 차며 들어왔다. 병원으로 끌려간 나는 이지청의 병실 앞에서 최민철의 냉기 어린 명령을 들었다. 사과해. 사과. 피식 웃으며 물었다. 내가 그렇게 고결한 척할 자격이 있어? 우리 결혼이 뭐였는지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최 도련님. 그의 얼굴에 흠칫하는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폭력은 잘못이야. 내가 눈을 흘기며 돌아서려는 순간 소매가 잡혔다. 아직 청아한테 사과 안 했잖아. 그럼 청아가 당장 죽기만 하면 고려해볼게. 악을 쓰는 나를 보며 그는 살기 어린 목소리로 으르렁댔다. 심한. 이용한 건 인정하지만 간을 보지 마.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해봐.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고 난 폭력적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렸다. 고개를 들고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최민철 이 개자식. 절대 사과 안 해. 청아한테. 꿈도 꾸지 마. 찰싹. 내 얼굴을 후려치는 소리와 함께 병실이 숨죽인 정막에 휩싸였다. 그가 나에게 따귀를 때렸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아팠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는 다시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혔다. 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지청은 멀지 않은 곳에서 여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한이 날 해쳤지만 사과하지 않아도 전 화내지 않을 거예요. 이지청의 목소리는 최민철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의 힘은 더 거세졌다. 그는 다시 내 머리를 때렸고 나는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머릿속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통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다. 갑자기 따뜻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피었을까? 어디까지 가서 사과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음산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입가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스며들었다. 꿈도 꾸지 마. 내가 죽어도 사과 안 해. 몸을 떨며 버티는 나를 보자
그의 구둣발이 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최민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누군가가 오는 소리에 나는 안도감에 기절했다. 병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몰래 휴대한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외부 주치의와도 미리 연락을 취해뒀다. 이 공립병원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의료진으로 유명했다. 20분 후에 와달라고 부탁한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에는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가씨, 깨어나셨군요. 내가 사의를 표하자 주치의가 찡그리며 말했다. 저희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혹시 억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문이 열리며 최민철이 들어왔다. 제 아내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퇴원하겠습니다. 의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이 아가씨에게 다수의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민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내는 우울증이 있어 자해를 반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해 죄송합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위협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 증거를 제시해도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이분과 단독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실했다. 문이 닫히자 최민철의 차가운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심한. 내가 경고하는데 함부로 말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중지를 올렸다. 최민철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최민철의 라이벌을 찾아가 그에게 최민철을 완전히 망가뜨릴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단지 파티 초대장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드디어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최민철과 이지청이 팔짱을 끼고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와인잔을 들고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나를 보자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나는 눈물 글썽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민철아, 내가 사과하러 올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메어들었고 최민철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몰렸다. 이어 옆에 있던 이지청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인간이라면 예의나 양심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청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최민철이 즉시 그녀를 감싸며 나섰다. 심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이지청도 물러서지 않고 최민철의 팔을 꼬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에게 여자친구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동행한 거랍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결혼식 때 그런 추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차가워졌다. 지난번 내가 도주한 후 최가는 외부에 발표했다. 신부가 문제를 일으켜 결혼식을 취소했다고.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눈총이 혐오로 바뀌었다. 이 말을 들은 최민철의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다. 누가 뭐라든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도망친 덕분에 최가가 온 동네 망신을 당했다는 걸? 하하. 청아.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걸?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여줄까? 최민철이 내 손목을 철썩 잡았다. 힘이 장난이 아니었다. 또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쇼를 던져버렸다. 온몸에 가득한 상처가 드러났다. 핸드폰과 녹음기를 꺼내 스위치를 눌렀다. 최민철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최민철이 나를 노려보며 눈에 불꽃이 튀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씹어 발음했다. 내가 나를 계산했어? 이지청이 최민철 곁에서 나섰다. 한시. 비록 잘못은 했지만 사과만 한다면 민철이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조 녹음으로 모함하면 제가 어쩔 수 없네요. 겉으로는 권유지만 속뜻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는 폭소를 터뜨렸다. 너희들은 어떻게 변명할지나 생각해봐. 최민철의 시선이 빙하처럼 차가웠다. 여긴 미친놈 취급 안 해. 당장 꺼져.
입꼬리를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다들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무료로 보여드리죠. 말을 마치자 가방에서 빨간색 소책자를 꺼냈다. 최민철의 눈동자가 확장되며 달려들려 했다. 재빨리 몸을 피해 옆에서 침묵하던 최가 부인에게 서류를 건넸다. 바로 혼인증명서였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이였고 그는 파티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 도대체 누가 사생활이 문란한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최민철의 시선이 분노로 가득 찼지만 나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추가로 공개할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연결해 미리 준비한 대화 기록을 투사했다. 최가 부인을 자극하려고 결혼식 전날까지 만난 우리였지만 그는 전날 밤까지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지청이 해외에 나갔어도 둘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참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냉소를 지으며 결혼식 당일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결혼을 앞둔 최민철과 이지청이 밖에서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진실이 드러나자 이지청이 눈물 글썽인 채 나섰다. 전 민철 씨를 못 잊었어요. 모두 제가 먼저 한 일이에요. 입술을 깨물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군중 속에서 알랑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젠 충분히 얻었으면서 왜 더 요구해? 그녀가 해외에 안 갔으면 기회도 없었을 거야. 최 씨 집안에서 널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삐뚤어진 사고방식의 사람들과는 대화 안 할래요. 말을 마치자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을 SNS에 투척하고 자리를 떴다. 이 영상들이 공개되자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삭제하려 해도 최가를 경계하는 세력들이 백업을 남겼다. 이지청의 SNS 댓글창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최민철과 그녀가 보낸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다. 사흘 후에야 커피숍에서 만나겠다고 답장했다. 이지청을 먼저 공격한 이유는 간단했다. 최민철에게는 최가라는 후광이 있지만 그녀에겐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가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을 손뼉치며 구경하고 있었다. 30분 후 눈물 글썽인 이지청과 암흑 같은 표정의 최민철을 마주한 채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다. 이지청이 애원했다. 심한 씨, 자료 좀 지워주세요. 최가를 적대시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녀의 예술가 커리어는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거의 망가질 지경이었다. 최가를 등에 업고 있어도 소용없었다. 결국 관객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다니까. 나는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에 내가 날 놓아주길 바랐을 때 넌 그렇게 했니? 그녀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지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 넌 이러면 안 돼. 최민철이 따라 말했다. 90억 원이야. 영상 삭제해. 나는 90억 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태도를 보였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4명의 재산 절반을 내게 넘겨. 최민철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꿈도 꾸지 마. 내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잡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우린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 되지. 최가의 대저택님께선 두 길밖에 없어. 재산을 넘기거나 평생 편안한 날은 꿈도 꾸지 말거나 내가 죽지 않는 한 말이야. 최민철과 이지청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난 잘 알고 있었다. 최민철은 나를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걸. 이지청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결국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과연 30분 후 최민철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혼하자고. 나는 서둘러 이혼 서류를 준비시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수가 생길까 봐 조마조마했다. 최민철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재촉했다. 당장 영상 삭제하고 사과문 올려. 내가 자작극이었다고.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직은 안 돼. 대저택님이 뒤통수 칠까 봐 걱정이네. 서류가 완전히 효력 발생해야만 하거든. 최민철이 이를 갈았다. 나는 계속 방긋거리며 말했다. 바보 취급하지 말아요. 3일 후.
내 명의로 넘어온 재산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생의 경험으로 배웠다. 누구든 배신할 수 있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최민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부 삭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에게 파일 하나를 보내주었다. 대저택님, 보낸 자료 잘 읽어보시고 다시 연락하시죠. 그 파일에는 이지청이 최민철을 배신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교제 중에 다른 남자와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 최가로부터 90억 원과 최 모친의 지원까지 받았던 거다. 이지청은 겉보기처럼 순수한 여자가 아니었다. 최민철이 다시 전화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지? 나는 비웃듯 말했다. 돈도 많이 주셨으니 한 번 정도는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대저택님이 계속 쏘가 넘어가는 건 보기 안 좋아서요. 믿으시든 말든 자유지만 모든 증거는 진짜입니다. 최민철은 자존심 강한 남자다. 배신을 용납할 리 없었다. 이지청이 그의 첫사랑이 된 건 단순히 예쁘고 순수해서가 아니었다. 이제야 그는 그 순수함이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예상대로였다. 최민철의 행동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하루 만에 최가그룹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청의 웨이보 내용은 모두 그녀가 꾸며낸 허구였다. 최민철은 그녀를 친구로 여겼지만 속은 것이었다. 최민철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청은 완전히 버려졌다. 나는 그가 이기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이지청을 얼마나 아꼈던가. 전생에서 4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고 결국 유산까지 모두 넘겨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익이 걸리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버릴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이지청을 동정해야 할지 부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맞서야 할 상대가 이지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 덕분에 최가그룹이 곧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을 알았다. 나는 미리 자산을 몇 배로 불렸다. 이미 한평생을 살아본 나에겐 식은 죽 먹기였다. 이후 바로 최가그룹의 경쟁사에 입사했다. 원래도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나는 전생에 최민철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살았을 뿐이었다. 단 한 달 만에 회사 실적을 몇 배로 끌어올렸고 이내 디렉터 자리에 올랐다. 이번 입찰에서 나는 회사를 대표해 참가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역시 그를 마주했다. 최민철은 나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지었다. 오종사님 회사의 디렉터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던데. 당신이었군. 그의 눈엔 내가 결코 뛰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전국 최고 명문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갔고 학교 최상위 금융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무능할 수 있겠는가. 단지 그가 내 장점을 본 적이 없을 뿐이었다. 내가 빈정대며 말했다. 최 사장님이 회사 전력을 이번 입찰에 걸었다던데 실패하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셈이죠. 내일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가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최가그룹의 실권자가 된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확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 생각하다니 어리석기 그지없었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최민철이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헛수고하지 말라니까.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럼 기대해보지.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도 상관없었다. 곧 입찰이 시작되었다. 첫 두 차례에서 그는 가까스로 승리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까지. 준비 시간이 되자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뭔가 특별한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널 너무 얕봤나 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널 얕본 게 아니라 내가 내 상대가 될 자격도 없기 때문이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도 자만하는군. 그럼 내가 진 걸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확신시켜주지. 최민철이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다.
그가 떠난 후 내 옆에 있던 비서가 입을 열었다. 심한 이사님,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승부는 아직 안 난 거야? 그렇게 쉽게 이길 줄 알다니 뻔히 보이네. 이번 입찰 데이터는 전부 알고 있어? 전생에 그 자식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 일부러 놀리더군. 내 앞에서 전혀 숨기지도 않고 그 자식의 모든 디테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 이길 수가 없어. 입찰이 계속됐다. 곧 모든 입찰서를 제출했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 이걸 따내면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비서가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비서는 긴장한 듯 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최민철이 유유자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입찰은 오종사그룹의 낙찰로 결정됩니다. 책임자의 선언이 떨어지자 최민철이 벌떡 일어나며 나를 응시했다. 입찰장을 나서는데 그가 길을 막았다. 말도 안 돼. 무슨 수를 쓴 거야? 이건 절대 불가능해. 최민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세상에 최총괄만 뛰어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궁금하면 할머니라고 불러봐.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입찰을 따낸 후 오종사그룹은 순항했다. 반면 최민철은 회사 자금을 전부 이번 입찰에 쏟아부은 탓에 자금줄이 끊겼다. 게다가 그가 어떤 수를 써도 나는 항상 미리 계획을 간파했다. 최가그룹과 오종사그룹은 이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다. 최가그룹을 흡수합시다. 상층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곧 최가그룹은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 당일 현장 감독으로 간 나는 로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최민철을 발견했다. 접근하며 고의로 살벌한 목소리를 냈다. 경비원. 어서 관계자 아닌 사람들 치워주세요. 최민철이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다. 심한, 정말 날 죽일 셈이야? 죽인다고? 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처음에 날 죽이려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땐 내가 이지청에게 한눈을 팔았었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이기만 있었어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서도 말이에요. 최민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 넌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어? 이지청은 이미 정신병원에 보냈으니 앞으로 우릴 방해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하자.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다가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이지청과 헤어지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정신병원에 가둘 줄이야. 평범한 사람에게 정신병원이 어떤 의미인데. 나는 그의 손을 내팽개쳤다. 만지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은 다시는 보기 싫어요. 최민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끌어들이는 작전은 그만둬. 내가 이미 약속했잖아. 앞으로 그 여자랑은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망신당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자를 이용하려고 하다니.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나는 비웃듯 그를 흘겨보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나를 붙잡았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았다. 최 사장님. 내 여자가 당신을 보고 반할 거라 생각한 건지 궁금하네요. 오종사가 나를 품에 안은 채 위압적인 눈빛으로 최민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민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여자. 내가 버린 신발을 주워가다니. 오 총재님 취향이 참 특이하네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을 때 오종사가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취재 하나 해도 될까요? 자기가 버린 여자에게 파산당한 최 사장님의 심정이 어떠신지요?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일 텐데 이제는 최민철이 분노에 떨고 있었다. 나는 오종사와 함께 현장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자마자 서둘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자리를 떴다.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오종사가 나를 위해 나선 이유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아직 최민철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애 따위 할 마음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업무는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갑자기 길을 가로지르는 차가 내게 돌진해왔다.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사이. 그 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며 찌그러져 버렸다.
두 대의 차가 부딪히는 소리에 나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입력이 끝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달려가 봤다. 이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방금 걸어가는데 오종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머리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뺀 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상처를 손으로 눌러주고 한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리 와. 오종사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다. 나는 눈이 빨개진 채 그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날 바로 품에 안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너무 아프지 않아서. 다른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최민철이었다. 천만다행으로 그는 죽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죽어버렸다면 나는 전혀 속 시원하지 않았을 거다. 그는 고해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난 날, 나는 그를 보러 갔다. 나를 보자 그는 매우 흥분했다. 이 독한 년, 너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부모님께 복수하려고 내 인생을 거의 망쳤잖아. 이지청의 진짜 얼굴을 알고 나서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너 지금까지도 내가 널 해쳤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됐는데도 말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반성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며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마음속의 첫사랑. 이지청이 떠난 그날.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마음의 결을 풀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최민철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다. 나오자 오종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걸어갔다. 미래의 나날은 분명 아름다울 거라 믿었다. 내 원한은 결코 그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허비한 진심과 인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는 역풍을 헤치고 나아갈 것이다.